인생의 성공은 기회와 확률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한테 기회가 있을 때 제발 그 성공 확률 값을 반드시 높였으면 좋겠다. 인터뷰 대가 답네요. 김 작가님 채널에 처음 나갔을 때 기억나네요. 처음 나갔을 때 네. 이렇게 미리 질문지를 그냥 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주의사항이 써 있어. 시선은 진행자보단 앞을 더 자주 보는 게 좋습니다. 네, 맞아요. 김 작가님 오늘 왜 나만 보는 이야기하지? 여기는 내 얼굴이 안 나와. 뭐가 없어. 저희 촬영장에 그게 있는데 여기 촬영 장비가 좀 열악해. 우리 영세하잖아요, 우리는. 아, 영세하다니요. 18만 유튜브. 아니 누가 지금 슈퍼게임 이세무사님 18만 유튜브가 어디 88만 유튜브랑 장비빨이 안 되죠, 저희는. 아니 지금 볼 데가 없어서 지금 저 카메라에 렌즈 지금 3개 있는 걸 볼 수도 없고. 농담했고요. 저희 3장 속도에 하나 더 맨 아래에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운칠기삼을 말할 때 놓치고 있는 것?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네, 운칠기삼이라고 하면 이제 세무사님도 알고 저도 아는 이제 성공에는 운이 70%, 내 노력이 한 30% 필요하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건데 사실 퍼센티지는 저는 그 누구도 정립할 수 없다 생각해요. 제가 세무사님은 굉장히 객관적이시고 이제 세무사 자격증이 있지만 본인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운이 성공에 몇 퍼센트 기여했냐고 물으면 뭐 한 10에서 20%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11%.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그럼 복잡한 세상에서. 근데 다만 좀 바꾸고 싶은 건 있는 거죠. 운치기삼이 아니라 기삼운치. 그러니까 노력을 좀 더 앞에 두고 이제 운을 이제 기다려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단어. 진인사 대천명. 내가 할 것을 다 해보고 하늘을 뜻을 기다려보자. 운을 먼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 네. 제가 예전에 경마장을 다녔었는데 마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칠기삼. 이거 이제 경마장 안 다녔으면 못 맞출 거야. 마칠기삼이 뭐냐면 말이 70%고 기수가 30%다. 마칠기삼.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은데 말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말이 더 중요해요. 말이 진짜 명말을 타야지 우승할 확률이 높아요. 아무리 기수가 잘해도. 그래서 그냥 인생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한 기수라고 해도 이게 명마가 없으면 이제 우승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마치기삼이라는 단어를 40년 살면서 처음 들었거든요. 죽을 때까지 이 말을 했는 사람은 이 세무사님밖에 없지 않을까. 이 단어를 나에게 심어준 사람. 아마 주변에 경마장 가본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어쨌든 3장 속도까지 네. 봤고요. 4장 루틴. 제가 강연회나 뭐 주식 성공 얘기할 때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뭐해요? 그러는데 20년을 했으니까 당연히 루틴이 있겠죠. 그쵸. 루틴이 없을 수가 없죠. 네. 루틴이 사실은 네. 성공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루틴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루틴 설명 한번 해주시죠. 루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루틴을 하는 이유는 습관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자기만의 패턴이 있으면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측면에서 저는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인생의 성공 방정식은 인생의 성공은 기회와 확률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회와 확률이 무슨 말이냐면 기회 측면에서는 내가 이 기회 뭔가 도전하면서 시도하면서 이 기회를 늘려가는 거고 내 노력으로 가능한 부분이죠. 성실함. 그다음에 확률은 어떻게 보면 내가 무언가 도전했을 때 성공 확률 값을 높이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루틴을 만들면서 어쨌든 무언가에 도전을 하잖아요. 도전을 하면서 이 성실하게 해요. 근데 이걸 성실한 것까지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어쨌든 결과값이 계속 주어지잖아요. 그걸 실패했을 때 그 실패한 결과값의 가정값마저 그대로 계속 루틴을 해요. 전 이게 많은 분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굉장히 분명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회를 늘리는 거, 이 성실함 너무 중요하죠. 근데 내가 이게 부딪혔을 때 결과값이 안 나왔다면 자기를 돌아보고 무언가 이 확률이 낮다라는 거죠. 내 성공 확률이. 그러니까 내 성공 확률이 낮았을 때 문제는 뭐냐면 전 옛날에 굉장히 성장이 느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키가 작은 것만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성장이 느리고 실패를 워낙 많이 했으니 공부도 되게 못했었고 하니까. 근데 제가 세상에 나와보니까 세상의 기회는 너무 독점되고 있더라고요. 잘하는 사람한테. 전 사회초년생 때 나한테 왜 이렇게 기회가 안 오지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진 사람들은 초기에는 이제 기회를 늘렸지만 나중에 성공 확률값까지 높은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기회를 늘렸을 때 이 결과값이 안 좋았는데 그때 똑같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확률값이 떨어지죠. 확률값이 떨어지면 나중에는 기회마저 없어지는. 예를 들어 이 세무사님 회사에 다른 이제 직원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친구한테 세무사님은 되게 좋은 분이니까 기회를 계속 주시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근데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6번째 주려고 할 때 약간 머뭇거리시겠죠. 그리고 7번째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떨어졌어요. 그 친구는 처음부터 배제하고 시작하실 거예요. 3번 이상 안 줍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한테 기회가 있을 때 제발 그 성공 확률 값을 반드시 높였으면 좋겠다. 똑같은 루틴을 반복되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하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성공한 프로 골퍼 또는 스포츠 선수들 그들의 루틴이 왜 나왔을까요? 자기가 뭔가를 하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되네. 그쵸. 이렇게 하면 잘 되네. 그쵸. 가장 잘 됐을 때의 루틴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루틴에서 뭔가 잘못된 게 들어가서 결과값이 안 나왔으면 루틴을 다시 바꾸겠죠. 그래서 가장 최선의 루틴을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루틴에서도 하나 또 추가 질문하면 갑자기 뜬 것 같은 사람의 물 밑에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물 밑에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이 파트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 아실 만한 분을 하나 사례를 들면 이베스트 투자하니까 염승한 이사님. 작년 8월에 차장님이었습니다. 이사님. 네, 이사님 되셨죠. 원래 차장님이었는데 진급을 하셨죠. 부장님 되셨죠. 그 다음에 한 6, 7월이었나요? 그때 이사님. 1년 만에 2계급 특집. 그렇게 특징될만 하죠. 왜냐면 우리나라 출판 역사상 주식책이 종합 베스트셀러 1위가 처음 됐었으니까.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출연하시면서 그 회사에도 굉장한 이익을 주셨겠죠. 염승환 이사님이 그냥 잘 됐냐? 저는 왜 염승환 이사님이 많은 사랑을 받는지 진짜 알 것 같거든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선하시고 두 번째는 너무 쉽게 얘기해요. 염승환 이사님보다 분명히 고수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겠어.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계속 꾸준히 열심히 했던 거죠. 성실. 네, 성실성. 어떻게 보면 저는 염승환 이사님만큼 이전에 굉장히 평범했지만 극적으로 변화하는 사례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신데렐라 스토리죠, 사실. 네, 맞아요. 그 이야기의 사례를 이제 책에 조금 담아봤죠. 준비가 중요하다. 이제 5장은 복귀입니다. 네. 복귀는 사실은 이런 성공 방정식뿐 아니라 네. 뭐 경영의 기본이죠. 그래서 뭐 피드백이라고도 하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복귀에 대해서. 네, 복귀의 핵심은 얼마나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가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네, 아까 말씀드린 루틴, 뭐 인생의 기회와 확률 그거를 값을 높이려면 결국 복귀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냐면 나를 안 돌아보니까. 한 가지 예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치잖아요. 이제 놀랍게도 항상 모의고사 성적은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겠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요즘 생각해보면 어떻게 비슷하게 나올 수 있나 싶어요.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시험을 칠 때마다 계속 똑같은 걸 틀리는 거죠. 이 문제 유형이라는 게 사실은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내가 3월 모의고사 때 뭐 얼마 점수가 나오고 몇 개를 틀렸어요. 근데 4월 때도 똑같은 점수대가 나오는 거는 그 문제 유형을 정복하지 못한 거죠. 왜냐? 그 오답을 안 돌아봤으니까 그냥 시험 치고 끝. 시험지 안 보는 거야. 그리고 또 다음 달에 시험을 또 쳐요. 근데 그때 객관적으로 상황을 돌아봐야죠. 우리가 어떤 사건에서 뭔가 그걸 잘대로 복귀 못하는 이유는 내 일이니까. 내가 당사자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라면 이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제3자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나를 내가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면 또 주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는 것 그쵸. 같아요. 뭐 친구랄지 여러 맞아요. 조력자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너무나 주관이 많이 개입되니까.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하면 좋죠. 저도 뭐 활용하는 거는 첫 번째는 제가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저만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또 편집하신 분이 도와주잖아요. 이거 수정하고. 딱 책 나왔을 때 같이 봐요. 오, 문장이 훨씬 좋아졌네? 어떻게 좋아진 건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강연을 할 때는 제 강의도 녹음해서 청자분들이 언제 웃었는지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세무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영상 찍듯이 전 매일 영상을 찍는데 그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하잖아요. 편집을 하면서 저도 이제 아무래도 긴장을 하고 카메라 앞이고 처음 보는 분도 있고 하니까 게스트분의 그 표정에서 그때는 못 느꼈던 것들이 보이거든요. 편집할 때는. 아, 저때 내가 이거 살려드렸어야 했는데. 아, 저때 내가 말 끊었구나. 저 표정은 지금 살짝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셨구나. 예. 그걸 보면서 더 나아지려고 하죠. 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 채널이 그래도 지금 89만까지 오지 않았나. 인터뷰 대가 담네요. 게스트의 표정까지 다시 한번 보면서. 노력해야죠. 아, 대단하네요. 그게 복귀네요. 그게 복귀. 그렇죠. 그게 복귀의 예입니다. 성공한 유튜버로서 지난 영상들을 네. 편집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아 요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봤다는 것 자체도 저도 네. 좀 들었고 좀 놀랐습니다. 6장 긍정, 긍정의 힘. 네.
이게 긍정이라는 게 네. 얼굴로 드러나는 것도 약간 있는데 저는 약간 표정이 막 이렇게 웃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되게 부정적인 사람 볼 때도 있어. 내가 약간 예민하고 성격이 그렇거든요. 세무사님에 대한 정확한 사람들의 평을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공개 해드리면 세무사님의 이제 첫인상 만나보지 않은 분들은 조폭. 약간 이제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만나보셨던 분들은 다 좋은 평을 많이 남겨주세요. 아, 그 세무사님이 너무 착하시더라. 너무 웃으시고 해서 자기는 그 첫인상과 달라서 굉장히 놀랬다 해서 저도 사실 어디 가서 누가 여쭤보면 아, 이 세무사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역시 성공을 위해서 약간의 연기력도 필요하다. 자, 긍정의 힘 설명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때 딱 두 가지만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한 가지 이제 관점, 긍정과 부정 중에서 나는 과연 뭘 선택할 것인가. 가급적 긍정을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긍정을 선택했을 때는 한 가지 판단,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좀 지우시고 할 수 있는 것에 포커스. 그러니까 이 긍정을 바라본다라는 게 아, 뭐 엄청 막 좋아질까 이 상황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낙관론자고 이런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제가 이제 외모 컴플렉스가 어린 시절에 있었거든요. 어디에 있었나요? 전혀 그런 어색한 리액션은 어디에 있었나요? 이 얼굴에 외모 컴플렉스가 있다니 어느 부분에 지금? 제가 이제 어릴 때 동남아시아 뭐 중동의 한 30개 국가의 이름은 다 불려봤어요. 별명으로 뭐 필리핀, 뭐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좀 닮은 게 너무 있다? 닮았어. 아. 네,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 어린 수준이 뭐 초, 중, 고 20살 때까지 대학교 가기 전에 고까지도? 네. 그럼 별명이 정확히 뭐였나요? 말레. 아. 말레이시아의 줄임말. 말레 와봐. 말레 뭐 너무 싫었을 것 같은데? 싫죠.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죠. 너무 싫었을 것 같은데. 진짜 많이 받았는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 외모 콤플렉스를 벗어난 방법이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잘생겼다고 낙관론을 펼친 게 아니라 일단 이 외모상에서는 내가 잘생겨지긴 힘드니까 그러면 깔끔해지자. 제가 원래 털이 되게 많았거든요. 털이 진짜 많아서 제가 그 레이저 제모라고 하죠. 레이저 제모로 이제 태우거든요. 그 제모를 지금 놀랍게도 15번 받은 거예요. 그런데 털이 많죠. 와. 외모 안 하고 깎으면 금방 나는 거예요? 금방 나. 지금도 금방 나는데 그때는 막 볼에도 털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레이저 제모가 4번 남아있다. 진짜 TMI다. 내가 제모 4번 남아있는 것까지 이 영상에서 지금 이거 편집 안 됐으면 진짜 TMI다. 그 다음에 옷도 이제 제가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으니까 좀 깔끔하게라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외모적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는 거고요. 저는 어쨌든 외모 중에서 첫인상에서 좋은 점수를 못 따니까 내가 말 스피치에서 좀 실력을 높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태도, 그 다음에 센스 같은 것들 있잖아요. 묘한 시키지 않아도 탁탁탁탁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발전시키려고 하니까 20살 뭐 초중반까지는 좋은 점수를 잘 못 받았는데 뭐 20대 후반, 30대 초중반 이때는 굉장히 이제 점수가 옛날보다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긍정과 부정에서 제가 부정으로 제 외모를 보면서 네, 뭐 어떡해 좀 맨날 그 별명 듣고 난 평생 이렇게 살 거야 해서 나한테 득이 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긍정을 생각해서 그래 그러면 난 그렇게 생겼다 그럼 보완하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내 얼굴이 잘생겨지는 거 뭐 그런 것들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 난 스피치라든가 태도라든가 그래 깔끔하게 해서 그럼 제모를 받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 집중하니까 지금은 없어요. 지금 제가 옛날보다 잘생겨져서가 없다가 아니라 딴 것들이 보완되고 딴 것들이 채워지니까 피할 수 없으면 뭐 즐겨야 되는 것처럼 뭐 이겨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콤플렉스 있는 분들은 특히나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7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시도. 제가 쓴 책 삼박자 투자법에 이제 8T 법칙이라고 해서 8개의 T를 통해서 주식들의 단계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뭐 타입을 알아야 된다, 트레이닝을 잘해라. 근데 마지막 8T의 마지막 T가 트라이거든요. 계속 시도하라고. 이 시도가 딱 써있네요. 그래서 결국은 행운도 계속 시도하고 성공도 시도하라는 뜻으로 알면 될 것 같은데 내용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제가 26살 때까지 놀았거든요. 26살 후반에 처음에 공모전을 시작을 했어요. 제 인생의 첫 도전. 첫 공모전 도전했는데 그때 하려고 할 때 이제 많은 주변 사람들이 무슨 지금 나이 공모전이냐 그냥 영어 성적 쌓고 빨리 취업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했죠. 저 공모전 진짜 아예 몰랐거든요. 기획서 쓸 줄도 모르고 뭐 팀을 어떻게 꾸리는지도 모르고 했죠. 3개월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근데 놀랍게도 제 인생에서 거의 첫 번째 상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이제 공모전에서 560대 1 정도 경쟁률이었는데 1등을 한 거야. 그럼 그 보건복지부 장관? 장관상.
장관상을 받고 정부랑 뭐 있는 거 아니야? 장관상에 대통령상이에요? 장관상은 좀 더 있긴 한데 그때 수상 혜택으로 일본을 갔어요. 와, 저 진짜 좋은 상이었네요. 네, 왜냐하면 제가 사실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었거든요. 첫 해외여행을 제 노력으로 간 거잖아요. 그때 일본에서 사케를 마시면서 제 인생에서 첫 번째 뭔가 진짜 무언가에 열중한 첫 경험이었는데 뭔가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왜 지금 일본에서 선수 중에 술을 마시고 있을까? 내가 지금 뭘 한 걸까? 한국 가서 되게 열심히 했죠. 졸업할 때까지 공모전 17번 상을 받고 졸업할 때 이제 대한민국 인재상의 대통령상을 받았거든요. 뭐 어쨌든 그걸 가지고 만약에 누가 어떻게 잘 할 수 있었냐 물어보면 그저 시도했을 뿐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제 두 번째 이제 작가로서 31살에 첫 책을 냈거든요. 첫 책을 내겠다고 했을 때도 사실 나이가 좀 어린 편이잖아요. 31살에 뭔가 사실 사회적으로 경험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그래 도윤아 너가 뭐 졸업할 때 대통령상도 받고 열심히 해서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간 건 알겠는데 너 고작 사원이야. 근데 무슨 너 이 책을 내냐. 그 누가 출판사에 책을 내줄 거면 나오더라도 그게 잘 되겠냐 라고 했는데 전 내고 싶었으니까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그때 첫 책을 내고 잘 됐고 그 이후로 지금 40살까지 8권 책을 주관했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 굉장히 어설프고 했지만 저는 글 쓰는 거 하나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이었지만 지금 8권의 책을 어쨌든 40의 나이에 냈는데 그걸 또 어떻게 가능했냐고 물어보면 그저 시도했을 뿐이었다. 나는 첫 책을 내기 위해서 시도했으니까. 그냥 세 번째, 이 세무사님도 아시는 세무사님과 저희 인연이 시작된 유튜브 2018년 10월 29일에 제가 첫 영상 올렸거든요. 저 그 영상 올릴 때 한 달 동안 근육통이 왔습니다. 작가에서 이 유튜브로 직무전을 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냥 했죠. 그냥 시도했어요. 굉장히 무서웠지만. 근데 지금 딱 2년 10개월 지나서 88만. 그걸 가지고 또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그저 시도했을 뿐이었다. 그냥 그저 시도했던 저한테 공모전, 뭐 책, 그다음 유튜브가 운을 던져준 것 같아요, 세상에. 저는 그 과정에서 제 노력만 다 이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끔은 그런 자만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다 지나보니 너무나도 많은 운이 있었는데 그 운이 가능했던 거는 제가 어쨌든 시도했다라는 거. 시도한 곳에 세상이 저한테 조금씩 운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릴 적에는 뭔가 시도하는 게 쉽잖아요. 근데 커가면서 이게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도조차 안 하게 되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겁내는 거죠, 실패. 그렇죠. 실패가 학습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실패가 학습됐을 때 빨리 이 기회를 가지면서 학력값을 높여서 성취 경험을 가진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지방대학교를 나왔지만 옛날에는 학벌 컴플렉스가 좀 있었지만 지금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이제 명문대학교 학생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뭐 학벌, 네트워크 생각하지만 그런 건 저는 이제는 전혀 1도 관심 없고 딱 하나 부러운 거는 그분들은 젊은 나이에 성취 경험을 느꼈어요. 어쨌든 지금 내 고등학교 그 어린 나이에 대한민국에서 1% 안에 들어야지 스카이 명문대 간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도전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시작점의 시도 자체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너무 공감하네요.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많고 큰 걸 얻은 게 딱 주식 투자 처음에서 이제 돈을 벌었을 텐데요. 그 이후에 무엇을 하더라도 되게 빨리빨리 끝낼 수 있었던 거, 뭐 세무사 시험도 빨리 끝내고 지금도 뭐 회사 운영하면서도 빨리빨리 회사 설립하고 막 했던 건 딱 그 주식 투자자로서의 성공 경험이었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하루에 막 10시간씩 주식만 생각하니까 성공했어? 그럼 무엇을 하더라도 계속 열심히 하면 되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도조차도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물론 과정은 힘들지만 시도하는 게 두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패를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이 시도를 못하는 건 그 두려움인데 실패하는 것보다 못한 게 안 하는 거니까 좀 계속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김 작가님을 모시고 이렇게 럭키라는 신간 총 7장 하나하나 다 여쭤봤는데 주옥 같네요. 명언들도 많이 들어있고.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빨간색, 우리 구독자님들 대부분 주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빨간색의 기운이 진짜 좋습니다. 근데 이게 빨간색, 그냥 빨간색이 아니고 네잎클로버가 있는 이거 하나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부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로. 말씀하셔서 그냥 재밌는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이 표지에 원래 이 색깔 여러 개 나오잖아요. 시안을. 그 초록색도 있었고 검정도 있었고 했는데 제가 왜 빨간색을 우리가 같이 결론 내린 이유 중 하나가 김 작가 TV 채널이 주식 투자 지금 하는데 말강으로 가자.
특히 저는 뭐 우리 구독자님 아시겠지만 완전 빨강 레드 매니아거든요. 근데 이 책 보는 순간 표지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이 책은 그냥 갖고만 있어도 좋은 일이 들어오겠다 그런 생각의 표지에 네잎 크로바가 가운데 있고 또 제목은 럭키고 총 7장까지 1장부터 7장까지 있어서 이거 홈쇼핑 멘트인데 자 주문 폭주 마감 임박 여기까지 하고 우리 김 작가님 1시간 남짓 인터뷰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로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실패해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릴 때 부모님이 자녀가 뭔가 하잖아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잘 안 됐을 때라도 부모가 도윤아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너 언젠가 잘 될 거야. 너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와.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분이 있을 거고 도윤아 왜 그런 걸 해가지고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쓰니? 그냥 평범하게 살아 남들처럼. 그리고 왜 자꾸 쓸데없는 도전하지 마. 이런 부모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느 쪽의 자녀가 뭔가 도전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 충격의 여파가 크냐 이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부모님도 계실 텐데 내가 부모라면 자녀의 분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부모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자녀라면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이제 내 부모를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을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 자식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도 나의 선택인 거죠. 그리고 내 주변 지인들에게 부모님처럼 뭔가 어떤 실패했을 때 긍정과 부정의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것도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어떤 뭔가 실패를 했을 때 어떤 그 응원과 메시지 피드백이 그분들에게 굉장한 운을 던져주는 실패조차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좀 피드백을 줄 수 있으면 좀 어떨까?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성공 네. 주변 사람이 또 같이 해주면 좋고 나도 또 그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좋고 행운은 준비된 분들에게 반드시 옵니다. 우리 럭키 책 한 권 갖고 그 행운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김 작가님 이번에 럭키라는 신간을 낸 김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